왜 디맨드 드리븐 MRP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획 변경이 왜 일어나는가, 디커플링 개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DDMRP와 시스템 구축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재고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즉, 공급망이 길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동시에 고객들은 훨씬 짧은 시간에 제품이 인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계획 기간이 실제 수요 기간보다 더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망이 복잡해지고 세밀해졌기 때문에 세부 항목 수준의 예측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측의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예측은 실제와 다르다. 예측 기간이 길면 더 많이 틀린다. 더 상세하게 예측할수록 더 많이 틀린다. 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급과 수요를 동기화시킬 것인가? 따라서 전략적 포인트에 재고를 보유하는 것이 고객 대응을 위한 플로우 활성화에 필요하게 됩니다. DDMRP는 서플라이 체인의 디커플링을 통하여 변동성의 확산을 막고 플로우를 증진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DDMRP 구축 5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전략적 디커플링. 디커플링할 장소는 또는 품목을 선정합니다. 두 번째가 선정된 품목의 버퍼 프로파일과 레벨을 정합니다. 세 번째가 계절 품목 또는 신제품 등의 버퍼 프로파일을 임의 조정합니다. 1, 2, 3단계는 리모델링 범위에 속합니다. 즉, 시스템 구축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PI 작업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수요에 대응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실제 주문을 계획하는 운영 단계가 됩니다. 다섯 번째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며 서로 협력하면서 재고 가용성 유지를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시스템 구축 5단계 중 첫 번째, 전략적 디커플링입니다. 제품의 구조 및 공급망 내에서 전략적으로 디커플링 포인트에 재고를 배치합니다. 이는 양방향으로의 변동성, 증폭의 전이를 막아줍니다. 재고 버퍼는 항상 가용성이 유지되므로 계획 기간이 단축되고 리드 타임이 단축이 됩니다. 재고 버퍼는 리드 타임, 변동성, 제약 공정 보호, 재고의 전략적 활용 등을 감안하여 위치를 설정하게 됩니다. 앞에서 MRP 시스템은 종속적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맨드 드리븐 MRP 시스템의 개발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결되고 종속된 MRP와 디커플링된 DDMRP 시스템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RP는 모든 부품을 종속시키며 이에 따라 계획 기간이 더욱더 길게 만들게 됩니다. 그와 반면에 DDMRP 모형은 디커플링 포인트에 의하여 리드 타임이 분리가 됩니다. 이 그림은 시스템 구축 두 번째 재고 버퍼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의 예입니다. Average Daily Usage
일평균 소요 수량 17단위, 공급 리드 타임 21일의 경우 옐로우 존의 크기는 이 둘을 곱해서 357 크기가 됩니다. 주문 단위 300은 그린 존의 크기가 되고 안전 영역으로 레드 존 크기는 일정 팩토를 적용하면 233 크기가 됩니다. 파트 A의 버퍼 크기를 구해보겠습니다. 버퍼 프로파일, 매뉴팩처링, 리드 타임, 매뉴팩처링 M이고 디커플 리드 타임 팩터 중간 정도의 크기로 45%, 변동성은 로우로서 40%입니다. 일평균 소요 수량은 36이고 MOQ는 없습니다. 주어진 오도 주기도 없고 디커플 리드 타임은 5일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옐로우 존 크기를 구합니다. 리드 타임이 5일, 일평균 소요수량 36을 곱하면 180이 나오죠. 그린 존의 크기는 옐로우 존 곱하기 리드 타임 팩터 45%를 하면 81 크기가 나옵니다. 레드 존 크기는 레드 존 베이스와 레드 존 세이프티를 구하여 이 둘을 더하게 됩니다. 레드 존 베이스의 크기는 옐로우 180, 리드 타임 팩터 45%를 곱하면 81이 나오고 레드 존 세이프티 크기는 레드 존 크기 81에 곱하기 변동성 팩터 40%를 곱하면 32 크기가 되어서 레드 존 크기는 81 더하기 32 해서 113이 됩니다. 따라서 옐로우 존 크기 180, 그린 존 크기 81일, 레드 존 113을 더한 값 374가 버퍼의 크기가 됩니다. 시스템 구축 세 번째, 다이나믹 버퍼 조정입니다. DDMRP는 일평균 사용 수량이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버퍼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수요 조정 팩터는 예정된 이벤트 또는 계절 수요를 예상을 해서 임의로 팩터 값을 주어서 위 또는 아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재고와 재주문점 방식은 정적이지만 재고 버퍼는 동적으로 작동합니다. 시스템 구축 네 번째로 계획의 실제 운영 단계입니다. 왼쪽은 전통적 MPS MRP 플래닝입니다. 긴 계획 구간에 대한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공급 오더를 만듭니다. 즉 예측을 하는 것이죠. 오른쪽은 DDMRP 공급 오더 생성입니다. 짧은 구간 내 실제 판매 주문만 수요 할당으로 처리합니다. 버퍼의 상태 및 공급 오더 생성은 넷플로우 수식의 일별 적용을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넷플로우는 현 재고 플러스 공급 오더 마이너스 오늘 반영될 수요로 계산이 됩니다. 공급 오더 생성은 재고 버퍼의 상단에서 현재의 넷플로우 포지션까지 뺀 수량이 공급 오더 생성 수량이 됩니다. 시스템 구축 다섯 번째, 왼쪽은 MRP의 재고 실행 화면입니다. 오더 넘버, 오더 타입, 듀데이트 값이 있고 이 듀데이트의 납기가 빠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이에 비하여 오른쪽 DDMRP 화면은 신호등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레드가 가장 급한 거죠. 그 다음에 옐로우 순으로 우선순위가 됩니다. 즉 MRP는 납기에 의해서, DDMRP는 버퍼 상태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실행이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됩니다. 데이터 축적으로 다음과 같은 레포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레포트는
5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넷플로우의 포지션 트렌드입니다. 아래는 현재고 포지션 트렌드이죠. 넷플로우 포지션 적정 위치에 있는 품목의 개수가 34.6%에서 41.4%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재고의 포지션 적정 위치의 품목 개수가 59.3%에서 65.4%로 증가해서 이 기간 동안의 플래닝 활동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레포트 기능입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가 쌓이면 보여준 바와 같이 레포트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MRP 환경에서 실제 운영 재고는 바이모달, 즉 쌍봉을 그리지만 DDMRP는 적정 재고가 적정 수준에 머무는 정규 분포를 그립니다. DDMRP는 전략적으로 선택된 위치에 재고 버퍼를 두어서 최적의 범위에서 계획과 실행을 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바이모달 재고 모형이 정규 분포로 되고 나서 더욱 개선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끊임없이 리드 타임을 단축시켜 나가야 하고 MOQ를 줄이며 SCM상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개선 활동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스템 구축 사례입니다. 롱텀 플래닝에 의한 소요량 계산을 근거로 엑셀에서 운영해오던 PR 프로세스를 DDMRP R+ 시스템을 통해서 PR 수량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프로세스 개선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영업 판매 계획을 수립을 해서 LTP 품목이 과부족 현황을 추출해서 다운로드한 다음 엑셀 가공을 해서 PR 수량을 생성하고 결정했습니다. 변경 후에는 영업 판매 계획을 MRP 시스템에 반영을 하여 다운로드 없이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R+ 시스템에 의하여 DDMRP 로직에 의해 PR 수량을 생성하고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엑셀 수작업 변경 전 모습이고 오른쪽이 R+ 시스템 대시보드입니다. 변경 전의 문제점은 다운로드에 의해서 엑셀 가공 및 정리를 했고 기발주 수량 및 납기에 의한 불확실성, 조달 담당자에 의한 경험과 통찰력에 의존한 발주였다면 변경 후에는 시스템에 의한 가시성 확보로 엑셀 가공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불확실성에 의한 변동성을 버퍼로 흡수를 했고 기준에 의한 발주로 수작업 오류 가능성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변경 전에는 서플라이 2197, 현 재고 1011, 디맨드 얼로케이션 128, 넷플로우 3080의 크기로 대응하고 있었으나 6개월 후에는 탑 오브 그린이 2707로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여 운영 재고가 약 373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 재고는 1011이 850으로 161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DDMRP는 오늘날과 같이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적정 재고를 유지함으로써 결품이 거의 없어집니다. 재고 감소는 30에서 50% 감도가 되고 리드타임 단축으로 해서 긴급 처리 비용이 감소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왜 DDMRP인가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드렸습니다.